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SAT 공부를 할 때 내가 혼자 할까? 아니면은 학원 같은 데를 다닐까를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비디오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SAT 학원을 18년 동안 운영해왔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SAT 학원에서 좀 효과를 봤던 아이들, 그리고 어떤 스타일의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게 효과적인지, 하나의 방법만이 뭐 이렇게 하면 모두가 성공한다는 아니겠지만 저런 부분은 나하고 잘 맞겠다 하면서 앞으로 공부할 방향을 실수 없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갑니다. 시작. 자, 먼저 SAT는 혼자서 공부가 가능할까요? ACT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 가능은 하나 상당히 시간이 2배, 3배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서 트레이닝을 해도 내 자신한테 혹독하게 과제를 주고 계획을 세우고 또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하지 않는 내가 스스로 추진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혼자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린 학생이고 어른이고 뭐 다 똑같이 그 정도의 미친 듯이 내가 내 자신한테 추진력이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No. 그래서 we need someone to do it together and we need a good coach. 좋은 코치가 나를 이끌어주면 내가 선수로서의 실력은 있는데 코치가 잘 이끌어주면 그걸 따라서 더 빨리빨리 선수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SAT나 ACT나 테스트 프랩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SAT나 ACT나 이런 스탠더다이즈 테스트 프랩을 할 때는 처음에는 무조건 큰 기관들 학원이나 이렇게 오래돼 있는 그래도 좀 명성이 있고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과 같이 스타트를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면 자료도 많고 그리고 전체적인 스키매틱을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뭐 내가 갑자기 처음부터 잘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낮은 실력인데 프로 선생님들이 할 때 어떤 노하우들과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일단은 보고 베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끼다가 보니까 저 사람 거 하나씩, 저 선생님 하나씩, 또 수학 선생님이 하는 거 하나씩 갖고 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몸에 완전히 입혀지고 내 것이 되는 순간은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혼자서 하는 요령과 어떤 것들을 더 쌓아갈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근데 처음 단계에서는 좋은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하고 많은 자료들을 레벨들에 맞는 자료들을 분석을 해놓는 그런 학원들의 기관들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동기부여가 잘 되죠. 왜냐면 내가 이 고생을, 이 재미없는 거를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보다 똑똑한 애들이 옆에 더 많은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조금 겁도 나고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라고 해서 조금 힘도 없고, 그리고 또 힘들고 고생을 할 때는 옆에 동료들과 같이 좀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은 뭐 나만 혼자 외롭지 않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학원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학원을 골라야지 나한테 잘 맞고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별 3개짜리 기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얼마나 시간을 인풋해서 투자할 수 있느냐와 학원 프로그램이 얼마나 인텐스하냐 아니면 조금 플렉시블하냐에서 이 스타일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SAT나 ACT 학원을 계산을 할 때는 좀 너무 과도하게 힘들어 죽겠어 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꽤나 빡빡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루스하고 가벼우면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전반적으로 잡생각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루에 내가 일을 하는 시간이 한 10시간, 12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일을 정말 10시간에 거의 맞춰야 됩니다. 그냥 딴 생각 안 하고 그냥 따박따박 제깍제깍 그냥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공부만 해낼 수 있게. 공부에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요만큼만 하고 이만큼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만큼을 하고 한 10%, 20% 손실을 보더라도 한 요만큼을 다 살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엔 이게 더 큰 거예요. 요만큼 하고 요만큼 살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지름길이 잘 없습니다, 공부에는. 근데 공부가 솔직해서 좋은 거는 내가 넣은 만큼은 무조건 돌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의 시간을 투자할까와 학원 프로그램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양과 잘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거를 설명하기 전에 시간이 이렇게 된지 몰라서 학부모님들한테 지금 원서 쓰는 기간입니다. We got like 2 more weeks to go. 근데 지금 부모님들이 요즘에는 원서를 쓸 때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첨부를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학생들의 학비를 서포트를 하겠다라는 동의서를 받는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정리한 거를 지금 너무 늦기 전에 부모님들한테 먼저 보내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비디오 I'll be right back. 부모님들은 영어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는 보통 이렇게 빨간색으로 작성할 부분,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과 파란색으로 은행 관계자 직원이 작성해야 되는 부분을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손으로 좀 만들어 샘플을 보여드리고 은행잔고 증명서를 준비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부모님들이 조금 편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학원의 프로그램들이 다들 다르니까요. 어디는 월수금 일주일에 3번만 가고 하루에 몇 시간만 가고, 어디는 일주일에 3번 가는데 시간이 엄청 많고, 어디는 일주일에 5번도 가고, 어디는 일주일에 6번도 가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부분에 시간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지난 한 7, 8년 동안 이게 가장 효과적이라서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월, 화, 수요일 날은 좀 이따 설명하고요. 목, 금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과 숙제가 있는 날은 이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이때는 좀 바쁘고 친구들이랑 놀지 않지만 숙제가 하루를 쉬한 수요일 날이 없으니까, 그리고 목, 금을 하면은 또 주말이 오고, 이런 식으로 템포 조절을 좀 가능을 하게. 자, 그리고 수요일은 일주일에 한 번은 모의 시험을 봐야 되니까 수요일은 시험 날입니다. 그래서 공부, 일주일에 한 번 자체 평가, 다시 공부 이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5일을 다 다니면 이때 되면 목금이 되면 지쳐서 이게 5일치가 양이 쌓이면은 뒤에 가면은 또 좀 흐지부지 그냥. 근데 자, 월수금을 다니면 이게 양이 너무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꽤 많은 양의 인풋이 되고 every day you have to practice. 근데 이게 every other day practice를 하면 이게 이렇게 몰아치는 공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학원 선정하는데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근데 이걸 계속 녹화를 하다 보니까 거의 지자랑 같아.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학원에서 우리가 SAT를 전문으로, 미국 대학교 원서를 전문으로 쓰는 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떤 학원을 고르는 게 좋습니까? 라는 비디오를 만들려다 보니까 솔직히 여러분, 조금 엔드프랩이 좋다라는 쪽으로 자꾸 녹화할 때 제가 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은 우리가 가진 프로그램들 쪽으로 자꾸 설명을 한다는 것을 감안을 해주시고 나머지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주의할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될, 학원을 선택할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아마 같은 반의 동료들일 것 같습니다. 요거는 별 4개짜리. 그러니까는 어떤 아이들이 주로 오는지, 그러니까는 이게 시간을 조금만 공부하고 싶어서 월수금짜리 수업들을 온 애들인지, 예를 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아니면은 할 수 없이 그냥 엄마 아빠가 시키니까는 주 6일 그냥 주구장창 여기 그냥 처박혀 있으려고 온 애들인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그래도 할 만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온 그룹인지를 그 선배들의 얘기와 그리고 주변 분위기와 이런 소문을 듣던지 아니면 그 학원의 색깔을 파악을 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처음에는 모티베이션이 막 이랬어도 하다 보면 지치거든. 근데 그 지쳤을 때 친구들, 동료들, 선생님들이 나를 다시 한번 불을 지펴주고 다시 한번 나를 끌어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기 힘든 공부가 같이 하면은 조금 가벼워지고 쉬워진다라는 느낌이 이럴 때 나오는 말인데, 내 공부를 친구들이 대신, 내가 단어 외워야 될 거 친구들이 대신 외워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이 한다라는 느낌, 그리고 나와 비슷한 마인디드 된 사람들과 내가 같이 이렇게 휩싸여 있다는 것은 진짜 이건 공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뭘 하든지 간에 무조건 플러스 되는 환경의 조건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일하는 모든 선생님들도 이런 철학 하에서 계속 우리가 같이 학생들과 공부는 하지만 그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대학교를 나왔는데 너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될 만큼 되라가 아니라 나보다는 조금 더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교사들부터 그리고 학생들도 저 선생님이 배우는 걸 다 흡수를 해내겠다라는 이 열정과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그 둘이 만나서 잘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정보 교환이 잘 되느냐. 여러분, 요게 제가 보통 이렇게 칠판 아래다가 종이를 놓고서 설명을 할 때 쓰는 받침대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여기다 꽂고 아래를 보게 하고 여기다가 손을 쓰면서 노트를 적으면서 제 손만 나오는 비디오 종종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요게 그겁니다. 이거는 한 별 5개짜리. 그 다음은 선생님입니다. 비록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아이빌리그 하버드를 뭐 간다 안 간다 이런 거에 대한 스탠다드가 없다 해도 선생님들은 제 기준에서 여기 선생님들을 고용을 하고 면접을 보고 일을 주고 우리 학생들을 맡길 때의 기준은 일단은 첫 번째는 본인이 코피 터져가면서 날밤 새고 성적이 안 나오는 거를 꾸역꾸역 노력을 해서 A를 만들고 그리고 가기 힘든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성적을 맞고 졸업을 하면서 고생을 좀 해보고 날밤 새보고 밥 먹지 않고 자지 않고 공부를 해본 사람들의 근성과 습관이 된 사람들이 여기에 오는 학생들을 가르쳐야지 좋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게 뭐 앤디 프랩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힘들면 타협하고 공부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이런 근성을 학생들한테도 주면서 같이 뭐 그 정도 스탠다드로 하면 선생님의 스탠다드도 여기면 학생이 이거를 넘어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스탠다드와 눈높이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쭉 따라올 수 있는 이 차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학생들은 득입니다. 어차피 속된 말로 학원비는 다 비슷하니까 그 와중에는 내가 시간과 돈이 투자가 된 상태에서 가장 내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들과 나를 서라운드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선생님들과 그런 학생들과. 아직도 구독 안 하셨으면 사랑을 좀 보여주십시오.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 환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부모님께 효도 좀 하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뚝뚝 사랑 한번 전달해 주시고 방학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도 좀 찌고 다이어트 하지 말고 열심히 놀고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